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대장학문외과 최은경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배변 습관과 항문 질환에 대한 영상이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주셔서 꽤 많은 분들이 건강한 대변과 항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환자 본인은 무척 불편한 증상, 항문 가려움증, 그리고 변실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엉덩이가 너무 가려워서 고민입니다. 전부터 변이 건강한 모양이 아니었고 깔끔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배변 후 휴지로 한 번에 변이 잘 닦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변 후 항문에 변이 묻어 있을까봐 항상 비누로 항문을 닦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항문이 너무 간지럽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항문이 가려운 증상, 즉 항문 소양증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증상입니다. 흔히 기생충이 있거나 또는 항문 위생이 좋지 않아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항문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에는 항문을 지나치게 긁어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 소양증은 특별한 질환이나 원인이 존재하는 2차적 항문 소양증과 특별한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없이 가려움증만 발생하는 1차적 항문 소양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차적 항문 소양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는 당뇨, 간 질환, 변실금 등과 같은 항문 질환, 알레르기 질환, 피부 질환 등의 질병이 있습니다. 항문이 가려운 경우 우선 특정 질병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검사를 해보아도 뚜렷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문이 가려운 상황들에 대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문 가려움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 늘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배변 시 변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보통 바나나 모양의 변이 건강한 변이라고 하는데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 중에는 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변이 풀어져서 제대로 된 변의 모양이 형성되지 않거나 한 번에 시원하게 변이 나오지 않고 찔끔찔끔 여러 번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배변 후 항문 입구에 변이 많이 묻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들은 건강한 모양의 변이 나오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대개 이러한 분들께는 차점차 피와 같은 식이섬유 보조제, 고구마, 호박 같은 식이섬유 식품을 많이 드시도록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나 유산균 보조제를 같이 드시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질문은 항문 세척을 심하게 하지는 않는지 물어봅니다. 항문 가려움증은 안 닦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너무 깨끗이 씻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변 후 휴지로 지나치게 강한 압력으로 세게 눌러서 자주 닦거나 뜨거운 물, 비누, 소독약 등으로 세척하는 습관은 항문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예민하게 하여 더 가렵게 만듭니다. 즉,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가려움증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는 질문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정도 드시는지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커피나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지나치게 여러 번 마시는 경우 카페인 성분이 항문 주변 피부를 예민하게 할 수 있는데 커피 이외에도 홍차, 콜라, 맥주 등도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 긴장,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요인도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깨뜨려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항문 가려움증도 그중 하나입니다. 항문이 가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에 좌욕을 하고 좌욕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 두들겨서 가볍게 물을 제거하시고 이후 찬바람으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문을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취침 시 가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침 전에 좌욕을 하고 그 이후 찬바람으로 말리는 습관을 가지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항문이 가려우신 분들은 먼저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이러한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몇 주 안에 호전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 교정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까운 항문외과 병원에 방문하시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속옷에 자꾸 변이 묻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액체 정도만 묻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변 덩어리가 속옷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피해서 가족들에게 말도 못하겠고 여름이 되면 혹시라도 나에게 냄새가 날까봐 외출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도 꺼려집니다. 어쩌면 좋나요? 변실금은 대변을 참는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이 항문 밖으로 나오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변 실금은 나오는 것이 기체 상태의 방귀까지만인지 액체 상태의 설사까지인지 또는 최종적으로 고체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심각도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변 실금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치핵, 치열 등과 같은 항문 수술 시 항문을 조여주는 근육이 손상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 자연분만 시 발생한 항문 근육의 손상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또한 연령 증가, 당뇨, 치매 등으로 근육 탄력 저하, 감각 소실로 대변 실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오랜 생활 동안 변비로 인해 배변 시 힘을 지나치게 주어서 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후에 변실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변실금은 발생한 원인과 심한 정도에 따라 단순한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많고 이외에도 약물, 생체 대먹임 치료, 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변실금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우선 시도해보는 치료는 좋은 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양의 변을 잔변감 없이 기분 좋게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변실금의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우선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것은 고구마, 호박 등을 물과 같이 매일 드시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또는 유산균을 추가로 드셔보시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각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변이 묽어지고 모양이 안 좋은지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우선은 변을 모양이 이쁘고 충분한 양과 굵기가 되도록 식이 습관을 조절해 보세요. 변실금 환자들은 처음 변실금 증상을 겪게 되면 충격을 받고 창피하게 느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는 것을 주저하며 자신의 증상에 대해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변실금 증상은 원인을 밝히고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끙끙 앓지 마시고 가까운 항문외과를 방문하시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흔하지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항문 가려움증과 변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며 적절히 대처하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항상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